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복지국 소관 상정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복지국장님께서는 소관 상정안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김대환입니다.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도구가 많으신 최준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김명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성여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은미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최태현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현순 여성보육과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종복 아동복지과장입니다. 이광재 평생학습센터장입니다. 유현미 배다리 도서관장입니다. 이수경 안중도서관장입니다. 복지국소관 2023년도 세출결산 총괄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59쪽 세출결산 총괄내역입니다. 복지국 세출 예산 현액은 7,590억 6,215만 원이며 그중 지출액은 93.5%인 7,095억 3,953만 원, 이월액은 4.5%인 344억 8,027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2.0%인 150억 4,234만 원입니다. 부서별 세출 결산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63쪽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복지정책과 예산 현액은 378억 2,634만 원으로 지출액 371억 7,203만 원이며 사고 이월액 1,837만 원, 집행 잔액은 6억 3,593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5쪽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사회복지과 예산 현액은 706억 851만 원으로 지출액은 689억 5,012만 원이며 집행 잔액은 16억 5,838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1쪽 노인장애인과 소관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예산 현액은 3,285억 7,128만 원으로 지출액은 3,037억 597만 원이며 총 이월액은 197억 3,540만 원 중 명시 이월액 1,334만 원, 사고 이월액 20억 2,446만 원, 계속비 이월액 176억 9,76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51억 2,990만 원입니다. 다음은 263쪽 여성보육과 소관입니다. 여성보육과 예산 현액은 2,291억 5,534만 원으로 지출액은 2,204억 7,351만 원이며 총 이월액 49억 6,815만 원 중 명시 이월액 36억 4,161만 원, 사고 이월액 7억 1,450만 원, 계속비 이월액 6억 1,204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37억 1,367만 원입니다. 다음은 305쪽 아동복지과 소관입니다. 아동복지과 예산 현액은 738억 5,041만 원으로 지출액은 694억 8,073만 원이며 사고 이월액 9억 5,407만 원, 집행잔액은 34억 1,560만 원입니다. 다음은 339쪽 평생학습센터 소관입니다. 평생학습센터 예산 현액은 37억 8,616만 원으로 지출액은 35억 2,680만 원이며 명시 이월액은 1억 1,300만 원, 집행잔액은 1억 4,635만 원입니다. 다음은 363쪽 배다리 도서관 소관입니다. 배다리 도서관 예산 현액은 60억 9,826만 원으로 지출액은 32억 6,460만 원이며 계속비 이월액은 27억 354만 원, 집행잔액은 1억 3,011만 원입니다. 다음은 389쪽 안중도서관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91억 6,584만 원이며
지출액은 29억 6,573만 원, 총 2월액은 59억 8,772만 원입니다. 명시 2월액 13억 5,450만 원, 계속비 2월액 46억 3,322만 원, 집행잔액은 2억 1,237만 원입니다. 다음은 793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기금 예산 현액은 51억 8,545만 원으로 지출액은 51억 3,200만 원, 집행잔액은 5,344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2023년도 세출결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복지국 소관 상정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손남영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손남영 의원입니다. 우리 김대환 국장님 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 잘 들었고요. 복지국 그 전년도 예산 현액이 7,590억 맞죠? 예, 맞습니다. 지출액이 7,095억, 집행 잔액이 150억. 복지정책과나 사회복지과는 뭐 이렇게 이월된 금액이 거의 없고, 노인장애인과가 여성보육과, 배다리 도서관, 안중도서관. 도서관의 기숙비 2월 사업비는 어떤 내용이죠? 도서관에? 예, 이 부분은 저기 팽성도서관하고 고덕도서관, 네. 동삭도서관 그 건립비를 계속비로 이월한 사항입니다. 건립비 금액. 예, 이제 계속비 같은 경우에 당해년도에 그 사업이 끝나지 않고 몇 년에 걸쳐 이어지는 사업인 경우에 계속비로 예산을 수립해서 연차별로 사용하고 또 잔액은 2월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금액을 뭐 이렇게 묶어놓을 게 아니라 먼저 타 그 사업소에서 쓰고 내년도 본예산에서 또 세울 수는 없는 건가요? 예, 도비가 포함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원인행위 할 때 예산이 있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원인행위 하고 진행 과정 중에 일부 이제 절차 이행 때문에 용역이 중지됐거나 이런 사항입니다. 도서관에서 지금 갖고 있는 예산이 계속비 2월로 넘어간 예산이 73억이에요. 전체가. 27억입니다. 배다리 도서관하고 안중도서관. 네. 안중도서관 계속비는 지금 그러니까 합해서. 네네네 리모델링과 청북도서관 리모델링 그러니까 두 개 도서관 리모델링비와 국토부 쪽에서 받은 그 그린 리모델링 이렇게 세 부분이 다 그러니까 리모델링비여서 내년 정도에 다 그러니까 소진할 예정입니다. 2025년도에 네. 그 송탄동의 작은 도서관은 어떻게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까? 말씀하신 부분들 다 처리를 했고요. 네, 지금 서가나 이런 부분들 다 정비해서 환경을 좀 더 편안하게 만들었습니다. 거기가 아이 돌봄 프로도 있죠. 그 네, 도서관에서. 맞습니다. 네. 아이들 몇 명 정도가 지금 그러니까 10명에서 한 12명 정도가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러니까 돌봄을 받고 있습니다. 그 아이들이 뭐 불편하다는 상황 없어요? 네, 부모님들과 거기 계시는 직원분들이 계속 소통을 하고 있어서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면 바로바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밑에가 밑에 층이 1층이 거기 도서관은 2층이고 1층이 그 송탄동 주민자치위원회 프로그램실인데 굉장히 시끄럽다고 그러던데요. 당초부터 그렇게 설계되어서 그러니까 쓰고 있는 부분들이라 그러니까 서로가 좀 양해하면서 네,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관장님이 한 2, 3일 거기서 업무를 좀 보시면서 네. 그 현황 파악 좀 해주세요. 네, 그러니까 거기 의원님 시끄러워서 아무것도 안 된다고 그러던데. 아니요, 그 정도는 아닙니다. 네.
저희도 상황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산과장님한테 방음 시설을 할 수 있는 예산을 좀 세워달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산이 없다고 딱 자르시더라고. 그 관장님 좀 책임지고 해주세요. 방음 시설. 대답이 없으십니까? 이제 거기가 이제 전에는 이제 성탄 동사무소로 썼던 그런 장소고요. 지금 작은 도서관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데 그 주변에 이제 그 뭐 공동주택 아파트도 있지만 이제 원룸 투룸 뭐 이런 그 건축이 많이 돼 있어서 굉장히 그 피해를 많이 주고 있어요, 사실. 그 프로그램실도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뭐 복지국 소관은 아니지만은 아이들이 거기서 돌봄 교실을 활용을 하고 있으니까 아이들을 위해서 그 예산을 빨리 좀 예산과장님한테 얘기해가지고 세워달라고 얘기했어요. 그 노인 장애인과장님한테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그 난방비가 이렇게 노인정에서 사용을 하고 반환을 하는데 이거 뭐 좋은 방법 없어요? 이제 2023년도에 이제 갑자기 덥고 춥고 그래갖고 네. 도 기금으로 좀 내려왔어요. 네네. 그 혹서기에 그래서 이제 그 돈이 중복되는 바람에 이게 쓰는데 이제 약간 좀 동료당이 이제 그 목적에만 써야 되기 제한이 딱 되어 있죠. 예예 경로당 그쪽으로만 써야 되기 때문에 불용이 생겼고 가급적 시비 부담이 적은 거를 좀 많이 남기고 도비가 많은 것을 집행하는 그러니까,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볼 땐 그래요. 물론 이제 그 어르신들이 회장님이나 이제 그 노인정을 운영하시는 그 회원분들이 계시고 거기에 대표성을 띈 회장님이나 총무님이나 이런 임원들이 계시는데 그 목적에는 사용을 못하도록 돼 있으니까 이분들이 원래 이제 아끼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아끼다 이게 남는 거야. 네? 그러니까 이제 그대로 또 반납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수시로 순찰을 도시면서 좀 따뜻하게 지내시라고 좀 뭐 부족하면은 제가 추가로다가 저기 예산을 드릴 테니까 좀 따뜻하게 지내시라고 이렇게 하시면 그 돈은 다 쓸 것 같은데. 저희가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읍면동을 통해서 이렇게 계도 홍보를 하는데 그분들이 이제 절약 정신이 좋은 경우당은 좀 어르신들이 그게 몸에 배에 있잖아요. 절약 그런 상황인데 뭐 그 저희도 수시로 다닐 때마다 말씀을 드리는데 그건 어떻게 저희가 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닌 것 같습니다. 하여튼간 잘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열심히 순찰 도시면 다 활용할 것 같은 맞죠? 예, 홍보 잘 그 하겠습니다. 순찰 일지 좀 하나 만들으셔가지고 그 동적일 때 순찰 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리는 거예요. 이건 지시가 아니고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네. 그 기초연금 국비 이 잔액이 이건 어떤 사양이에요? 그 기초연금을 해당되는 우리 시민들이 그만큼 숫자가 줄은 건가요? 그거는 이제 저희가 이제 65세 이상 노인 중에 대상자를 선정해서 하면은 네. 돌아가시기도 하고 전치립도 생기고 그래갖고 이거 이제 예산이 원래 160억 이상으로 큰 1,600억 이상 큰 돈이기 때문에 불용 퍼센트로 따지면 그리 큰 불용액은 아닙니다. 그 172억 현액에서 17억이 1,700억에서 그 원래 이제 금액이 그때 퍼센트로 따지면 그렇게 큰 금액이 아닙니다. 1,700억에서 17억 네 그렇습니다. 이게 잔액이 남았는데 17억이면 보통 1인당 어느 정도 그 수혜를 주시는 거예요? 금액상으로? 그게 이제 소득이나 뭐 기준 소득에 따라 다르고 맥시멈이 한 35만 원 정도 됩니다. 1인 가구인 경우. 1인당 35만 원.
그러면 17억이면 상당한 금액인데. 이거 어떻게 제가 자료 요구를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어쨌든 뭐 그 총액 기준 1% 정도 남은 건데요. 이것도 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저희가 좀 100%다 수혜 다 받으신 거죠? 100%. 예, 추계를 좀 받고 잘 남은 해서 돈이죠? 예, 다 저기 100% 뭐 연락이 안 되고 나서 그래서 남은 파악이 안 돼서 돈입니다. 뭐 예. 못 드리고 그런 건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럼 자료 요구는 취소하겠습니다. 그 아동복지과 네, 김현성 과장님? 유종복입니다. 아니 여성보육과 김현성 과장님. 과장님들이 많으셔가지고 좀 헷갈리네. 김현성 과장님. 그 송탄동 어린이집 어떤 공사하셨죠? 주차장 공사 리모델링 공사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 공사 개요 좀 한번 쭉 말씀해 보세요. 어떻게 해서 공사가 시작됐고 어떻게 돼서 어떻게 진행됐다. 저기 주차장 말씀하시는 네네. 거죠? 그게 송탄공단 어린이집이 이제 지어진 지가 오래돼서 그 당시 지어질 당시에는 주차 공간을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선생님들도 차를 가지고 오셔서 이제 작은 주차장에 차를 대고 또 학부모님들도 도로변에다가 우선 주차시키고 애들을 내려주고 가는 이제 그런 불편함들이 있었는데 위원님께서 또 적극적으로 이제 말씀을 해주시고 또 예산과에서도 적극 지원을 해주셔서 올해 본 예산을 그러니까 본 예산에는 설계비만 세웠고요. 1차 추경 때 사업비를 이제 세워서 이제 공사가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왔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저희 아이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 공무원들도 집행부도 또 위원님도 그리고 또 어린이집에서도 협력해서 좋은 결과가 맺혀지게 됐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고생하셨고요. 그 어린이집 원장님하고 거기 교사님들 교사님이라고 그러나 선생님이라고 그러나요? 어린이집. 네? 교사님이 맞아요? 선생님이 맞아요? 선생님 맞죠? 네. 원장님 포함해서 11분인가 계시죠? 네. 우리 과장님하고 국장님한테 고맙다고 좀 전해달라고요. 제가 전화를 수차례 받았어요. 수차례 받았고 그런 현장이 또 평택시에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있는지는 모르겠고 뭐 어려운 상황 속에서 뭐 또 예산을 이렇게 준비해 주셔가지고 잘 해결해 줘서 감사드리고요. 어린이나 부모님이나 편안하게 아이들을 놀 수 있게 하고 공부할 수 있게 할 우리가 의무가 있어요. 어른들이. 그리고 또 집행부에서도 의무가 있는 거고. 그러니까 물론 이제 예산도 중요하지만은 그러한 장소가 어느 지역에든지 나타나게 되면은 우선적으로 제일 약한 우리 사회생활에서 제일 약한 사람들이 어린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제일 약자니까는 우리가 불가피하게 보호할 의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장소는 우선적으로 그 사업을 좀 해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예,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우리 복지국장님 이하 우리 과장님들 지난 한 해 2023년도 우리 평택시 복지에 관련해서 그 많은 시민분들 돌봐주시고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올해도 우리 평택 시민들이 행복하게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손하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네, 최재형 의원님 또 하시겠어요? 최재형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수고 많으십니다. 네. 복지국, 예. 지금 이 금액이 예산이 워낙 크다 보니까 이 잔액이 2%뿐이 안 되는데 150억이나 되는 상황 같아요. 예. 전체 예산이 지금 7,590억. 예. 주요 집행 현황 보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178페이지. 국가유공자 생활보조수당. 이게 지금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았는데요. 6,760만 원. 네. 네, 설명.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국가 유공자 생활보조수당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도비 매칭 사업이 되겠고요. 차상위 가구로서 이제는 월 10만 원씩 지급을 하는 건데 이 보훈 대상자나 유족 같은 경우는 이제 보훈 수당이라든가 이런 걸 받으시다 보니까 차상위 요 프로테이지에 해당하는 가구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한계가 있어서 좀 집행 잔액이 좀 남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비 100%인가 본데요? 네. 도비 100%. 네. 그러면 이제 도에서 이제 추산할 때부터 좀 약간 많이 지금 추계를 했던 얘기네요. 이건 뭐 저희 시에서 우리가 과에서 이렇게 이렇게 수요를 파악을 해서 이렇게 도에다가 올리는 겁니까? 어떤 식으로 합니까? 일정 부분 그렇게 파악은 하지만 네. 이제는 신청이 저조하다 보면 또 기본 매칭 사업이다 보니까 배분하는 거 있어서 30일 계시군 배분하는 거 있어서 또 이렇게 좀 과다하게 좀 과다하게. 배분합니다. 네. 지역별로 이렇게 지자체별로 인구 따져서 이렇게 하나 보네요. 그리고 180페이지 보훈회원 맞춤형 일자리 그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가 이제 7,500 정도 예산인데 4,300 지출하시고 3,200 정도 좀 남았습니다. 이게 이제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몇 분이나 되신 건가요? 이거는 이제는 어떤 사업이냐면요. 네. 그 보훈 회원 어르신들께서 좀 일자리를 달라라고 이렇게 주문이 있으셔서 네. 작년 23년도에 신규 사업으로 저희가 만든 사업이고 좀 보훈 회원분들이 참여하시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가 작년도에 사업량을 39명으로 잡았었는데 실제적으로 참여하신 분은 한 24분밖에 안 됐습니다. 재공고까지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24분이 이제 참여를 하셨고요. 그리고 그 사업 내용은 이제 읍면동에서 취약 거점 지역 그 쓰레기 그런 관리라든가 그런 거 하시는 게 있고, 그다음에 보훈회관의 주차 관리, 그다음에 이제 저희 평택 관내에 이제 현충탑이라든가 이렇게 현충 시설이 좀 몇 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환경 정비 청소라든가 이런 거 사업들을 하고 계십니다. 좀 신청하시는 분들이 저조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아무래도 좀 어르신들이 연세가 있으시다 보니까 아무리 단순한 일이라고 할지라도 좀 힘에 부치시는 것 그쵸. 같고요. 그다음에 좀 최저 생계비 이상은 좀 보훈수당이라든가 이런 걸로 충족이 돼서 굳이 29만 원을 받으려고 이렇게 좀 한 달 동안 일하시거나 뭐 열흘 동안 일하시지만 예, 좀 그래서 참여율이 저조한 것 같습니다. 열흘에 29만 원 받으시는 거예요? 예, 열흘 노인 일하시고. 일자리랑 똑같이 노인 저희가 똑같이 편성을 일해서. 해서 네,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올해는 좀 예산을 좀 감액해서 편성하셨겠네요. 이 재료비도 이제 그런 그런 연유 때문에 줄은 거고. 예. 그리고 186페이지 국가보훈단체 전적지 순례 및 참배 지원 이것도 한 2,400 정도 잔액이 남았는데요. 이 단체가 예, 단체별로 회원분들하고 회장님들하고 이제 전적지 순례하는데 한 2,400 정도가 남은 건데요. 이거는 이제 집행하고 쓰고 집행잔액. 예,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네. 이 전적진 순례는 언제 가셨죠? 단체별로 다 연중에 다릅니다. 네, 네, 이렇게 네. 단체별로 9개 네네. 단체가. 알겠습니다. 그 사회복지과
200페이지에 보시면 여기도 저소득층 학생 교육비 신청 접수 지원 해가지고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가 있는데 여기도 한 400만 원 정도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여기 사회복지과. 저희가 이제 저소득 학생들 초, 중, 고등학교 이제 그 수업료 신청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전 읍면동을 지원을 해드리지 못하고요. 한 4개 정도를 해서 파견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신청 접수를 받게 되는데 임시 보조 인력은 8명을 채용을 해서 지원을 해드리긴 했는데 또 중간에 그만두시는 경우도 있고 하다 보니까 80% 조금 넘게 이제 집행이 된 상황입니다. 중간에 이제 그만두신 분. 이거는 이제 뭐 기간제 근로자 몇 분 채용하실지 이제 정해져 있으니까 예, 그대로 한 하셨을 거 달만 아닙니까? 운영을 하는 겁니다. 한 달만? 예, 예. 근데 집중 이제 기간 동안에만 그분들이 운영을 하는 거죠. 그만두셔가지고 네. 202페이지 희망저축계좌 국비 지원 사업 이거는 어떤 내용인가요? 저희가 이제 근로를 하고 있는 네. 이제 청소년이나 아니면 이제 국민기초 수급자 중에서 이제 저희가 뭐 10만 원을 부면 이제 차상위 이하의 경우에는 30만 원을 지원을 해드리는 이게 저축입니다. 저축인데 네. 이게 이제 희망키움 통장부터 시작해서 이제 2022년까지는 이제 신청을 받았고요. 근데 이게 새로운 이제 이름으로 해서 또 탈바꿈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집행 잔액이 많이 남은 청년 희망 키움 통장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기존의 대상자들만 이제 지원을 해드리는 상황이라서 그래서 이제 집행 잔액이 좀 많이 남은 거고요. 지금 실질적으로 2023년부터 이제 신청을 받는 경우에는 82% 정도 계속 집행 실적을 보이고 있는 82% 상황입니다. 정도. 예. 이것도 이제 국도비라서요. 네, 국비가 90% 네네 맞습니다. 저기가 지원 보조되는 사업이네요. 예. 이런 것도 뭐 홍보가 덜 돼서 그런가요? 뭐 실질적으로 이제 홍보보다는 네. 이분들이 이제 일을 해야 되는 조건입니다. 그래서 일을 중간에 그만두시거나 실질적으로 이제 해지하는 경우가 좀 많으세요. 이제 그런 분들 예. 그래서 좀 때문에 집행 잔액이 생겼다. 남았습니다. 그다음 203페이지에 보면 그 행여자 지원 네. 사업이 있는데 이것도 이제 집행 잔액이 많이 무연고 이거는 이제 아무래도 사망자. 무연고자를 위해서 이제 공고를 하거나 집행을 해드리려고 이제 예비비 어떻게 보면 이거는 이제 예비비 성격입니다. 성격으로. 근데 여기 보면 그 무연고 그러니까 그 다음 페이지 204페이지 예. 무연고 사망자 장례비 지원 도비 사업은 네. 전액 지출이 됐어요. 예, 무연고 사망자, 희녀 사망자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발생을 하는 거고요. 앞에 거는 이제 기양여비를 드리는 부분이라서. 기양여비. 예. 그래서 이제 행여비. 저희가 조금은 이제 집행. 기양여비 드리는 예, 거고. 맞습니다. 지금 무연고 사망자가 저희 작년 같은 경우 몇 분이나 65명 저희가 집행을 해드렸고요. 65명 이제 집행하는. 지속적으로 계속 늘고 있습니다. 이제 연구가 있으신 분도 있긴 한데 실질적으로 이제 포기를 하거나 그런 경우가 좀 많아서 저희가 실제적으로 실제 행하고 있습니다. 장례 같은 경우에. 그 이거는 지금 예산액하고 지출액하고 딱 떨어지는 거 보니까 마무리 추경돼서 정리하셨나요? 예, 맞습니다. 남은 거를? 네. 그래서 그렇게 나오구나. 예. 노임장애니까 드리겠습니다. 200 아까 27페이지. 아까 저기 우리 손혜명 의원께서 질문하셨던 것 같은데 그 한파쉼터 경로당 난방비 지원 이게 지금 뭐 그 전체 1억 6,400인데 1억이 지금 잔액이 남았습니다. 이게 왜 이런? 이게 이제 소유량을 한파쉼터 등록된 경로당에 한해서 주는 건데 등록된 한 게 100%가 아니라 400여 개소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대상 등록을 안 해갖고 신청할 때 다 해갖고 드리려 했는데 등록 안 한 경로당에서 좀 많이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거 등록을 한파쉼터 경로당하고 등록한 아까 400여 개? 예, 그건 우리가 625개인데 그 경로당 중에서는 이제 한파 경로당을 등록을 해야 되는데 일부 홍보를 해도 안 하시는 데가 많습니다. 예. 이거는 뭐 다 등록하셔도 이 예산 갖고 지금 400군데 지원하셨다는 얘기잖아요. 예, 400주에 400여 개 했고 600
작년에 그래도 300여 개에서 한 네. 많이 홍보를 해갖고 그래도 많이 늘린 겁니다. 근데 이제 전체 다 등록을 하시라 그러면 되겠네요. 그래도 이 예산이면 충분히 사용할 것 같은데요. 얘도 그죠?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냉방비 지원도 이것도 마찬가지. 경로당 냉방비 지원 이것도 이것도 이제 그 4,100만 원이나 지금 잔액이 남았습니다. 그 비슷한 유의 예산입니다. 비슷한 예, 유의 예. 도읍이 이제 기금으로 100% 내려줬습니다. 작년에 특히 더워갖고 네네. 예, 기금으로 100%준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 100% 사업인데. 그래도 이게 이제 그 경로당 이걸 다 지원해도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나 보네요. 좀 이제 그 홍보를 해갖고 등록해갖고 좀 많이 드리려고 했는데 그분들이 이 신청을 신청을 안 안 한 거고 하시면 또못 있고 받는 예, 거예요? 시기적으로 좀 늑대내고 이런 게 있어갖고 못 쓴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이런 것들은 뭐 요즘 올해도 더 덥다고 하니까 각 경로당에 홍보하셔가지고 이 신청 다 받으시면 되잖아요. 가셔가지고. 예, 지속적으로 홍보해서 그 대상이 되는 곳은 다 신청하도록 네네. 지속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네. 그거를 어르신들한테 신청하라면 잘 안 되잖아요. 어? 방법을 생각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읍면동에서 또 다 관리하잖아요. 예, 저희는 이제 읍면동을 통해서 이제 하고 있고요. 읍면동을 이제 지속적으로 했는데 마을 같은 데 통장님이 이제 대행해구라는 거고 있는데 이제 이 돈이 없어도 사실은 경로당 난방비가 별도로 도비사 3대 7이기 때문에 네. 어차피 이제 그 경로당 입장에서는 그거를 구해지질 않는 거예요. 굳이 그래서 궁하지 않아서 안 하는 거다?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근데- 다행이지만 한바나 흡성기 같은 경우는 필요하고 지금 개방을 해야 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제 이거를 이제 한파 경로당에 등록을 하면 노인들 해야죠. 누구나 이제 경로당 회원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이 이렇게 홍보를 해야 되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좀 일부 꺼리는 내용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한 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도 있겠지만 사실은 그 회원이 아니면 그 오라고 그래도 가질 않아요. 예를 들어서. 근데 충분한 홍보라는 게 어르신들한테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읍면동에서 다 관리를 하지만 또 읍면동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하면은 될 것 같은데 아까 소남 의원도 말씀하시면 아까워서 못 쓴다고 그랬는데 예산은 있는데 뭐 에어컨 안 틀고 있는다 이것도 문제고 추운데 안 한다 이럴 이유가 없으니까 읍면동을 통해서 충분한 뭐 홍보만 해서 될 일이 아니라 할 수 있게 예, 지속적으로 또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작년에도 많이 늘렸는데 올해도 이제 계속적으로 홍보를 해갖고 도와줘야지. 예, 그분한테 뭐 하겠습니다. 홍보만 예, 예. 해서 될 일은 아닌 것 같은데. 그거 좀 신경 좀 써주세요. 네. 네, 그리고 239페이지 이제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이제 국비 사업 같은데요. 이것도 잔액이 뭐 50% 이상 한 60% 이상 남은 것 같은데 이건 왜 이유가 페이지 238페이지입니다. 세출 예산 주요 집행 현황. 이건 50%가 아니라 일부 남은 1929만 7천 원인데 753만 원 지출하고 1176만 원이 아이고, 있구나. 잔액으로 남았어요.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사업. 요거는 이제 이것도 뭐 신청자가 여기 이제 저기에서 3회 추경이 이제 변경 대시돼서 이제 우리가 이제 해고 신청 기간이 짧았던 짧아서. 겁니다. 3회 추경에 담았다가 네네. 그 신청 기간이 저조하니까 집행 잔액이 많이 발생해서 이게 마무리 추경에 거의 해서 신청 기간이 한두 달뿐이 안 나와 쓸 수 있는 시간이 없으니까 집행 잔액이 많이 생긴 겁니다. 이게 내시가- 초기에 이제 본 예산에 했으면 좀 기간이 네. 길어서 이제 했을 건데 3회 추경에 내시된 내용이라 부득불 집행할 많이 시기가 남았습니다. 짧았다. 예, 그 내용입니다. 예, 네. 그럼 이런 그 집행 잔액은 반납입니까? 예, 반납. 아니면 도하고 협의 국가에서 협의도 쓸 게 있으면 2월을 시키면 되는 거 그게 없으면 반납입니다. 네. 협의해가지고 2월 시키면 이거 올해도 또 내려오나요? 그게 이제 그게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나올 있는데 수 그때 상황에 따라서 이제 2월도 될 수 있고 반납하고 다시 받을 수 있고 이런 뚝뚝이는 그리 시스템이 돼 있습니다. 협의하셔가지고 이거 다 끝나셨겠네 지금 이제. 이런 것들은 뭐 올해도 새로운 신규 예산이 내려온. 금년도에도 예산이 2천만 원이 서 있기 때문에 서 있어요? 지속하고 있습니다. 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도도 좀 일찍 내려주시지 그래. 그
연말 다 해서 내려주니까 이게 집행을 못했다는 말씀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성보육과 271페이지. 여성보육과. 이거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지금 성매매 피해자 구조 지원 국비 사업이 이제 있는데요. 네. 이게 지금 지출이 거의 다 됐습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이제 성매매 피해자들을 그 지원하는 사업이 네, 있는 네,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예, 예. 성매매 피해자 지원 시설로 시설로? 네, 시설이 이제 그 두레방 쉼터하고 그다음에 그 저희가 성매매 그 분들 위한 상담소가 별도로 있습니다. 아, 별도로 있어요. 네, 네. 아. 그래서 거기를 운영비하고 인건비하고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여기 보면 의료비, 의료 법률 등 구조 지원비 등 지급했다고 이렇게 집행 내역에 적혀져 있는데, 아 이런 그런 보조 사업 두레방 쉼터 이게 지금 두 군데 있습니까? 우리? 네, 여기 두 군데가 네. 저희 두레방 쉼터하고 품이라고 그래가지고 네네. 그분들을 상담하는 상담소가 별도로 있습니다. 상담소하고. 네. 예. 그래서 여기 그 다음 페이지도 성폭력 상담소 운영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다 했는데 이게 이제 그쪽에 그 보조 사업으로 나가는 거네요. 예,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또 273페이지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 기능 보강 사업. 이건 이제 이것도 사업 보조인가요? 그쪽 네, 보조금, 시설에? 네, 시설 이거 집행전이 굉장히 많이 보조금이- 나왔어요. 거의 그거는 90%. 네. 아까 말씀드린 두레방 쉼터가 네. 이제 임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네. 임대금을 올려주려고 5천만 원을 이제 받았는데 그게 지금 전세금이 저희가 올라가지 않아서 네. 그냥 그 기존 금액으로 하면서 남은 예산입니다. 아, 임대 그 전세금이 오를 걸 예상해서 잡아놨는데, 근데 이게 언제 그 전세 계획이 언제 하는데요? 작년에 이게 23년도에 재계약을 한 거 이거 몇월 달에 했습니다. 그게 제가 오고 나서니까 한 10월 정도였던 10월 것 중에.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잔액 그 정리 못하신 네, 거예요? 예, 예, 그렇습니다. 만약에 전세 계약이 갱신되면서 남은 잔액들은 이제 반납을 했어야 추경에 이제 감액을 하든지 했어야 되는데. 그다음에 284페이지 어린이집 284페이지 어린이집 교육보수 교육지원 사업 국비 사업인데 이것도 뭐 한 50% 분이 집행을 못 하셨어요? 이것도 이제 그 어린이집 교사들이 보수 교육을 받기 위해서 이제 신청을 해야 되는데 작년에 저희가 예산 세운 것보다 신청이 저조해서 남은 사항입니다. 신청이 저조해서. (296페이지) 국공립 이게 리모델링 이 지금 여성교육과 국공립 어린이집 리모델링 국비 지원 사업 이것도 네, 예. 네 이거는 네. 이제 그린 리모델링이라고 그래서 건교부에서 하는 사업인데요. 작년도하고 올해까지 2개년 이제 동안 하는 사업이라서 네. 2월 해가지고 올해 예산 이제 남은 예산은 집행 예정입니다. 근데 잔액이 4억 3,800이 다 해도 이제 그렇게 남나 보네요. 왜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니까? 잔액이 이게 그러니까 사고 이월 시킨 금액하고 해가지고 네네 합쳐서고요. 합쳐서 집행 잔액은 네. 26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 위에 국공립 시설비, 국공립 어린이집 리모델링 시설비 해가지고 전체 15억 1,000인데 지금 6억 7,900 지출을 하셨고 4고 2월 3억 9천 시키셨고 4억 3,800이 잔액이 또 남아요. 국비 사업인데.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기 그 내역 설명하신 거 보니까 지제역 어린이집 등 16개소를 지금 하시는 것 같은데 이걸 다 해도 지금 4억 3,800이 남는다는 얘기인가요? 네, 이게 뭐냐면은 이제 개소당 한 1억 이내에서 리모델링을 하는데 개소수가 많다 보니까 16개니까. 네, 그 이제 아파트 신규 아파트 500세대 이상은 저희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지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이게 절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 군데당 거의 1억 정도 추산을 했는데 실제로 해보니까 그 돈이 안 들었다. 예. 예산이 좀 절감됐다는 얘기네요. 그리고 아동복지과 310페이지. 다함께 돌봄센터 인건비 지원 사업. 이것도 지금 8억 3천인데 5억 7,900 지출하시고 2억 5,800이 집행전환하고 남았습니다. 이 몇 명 인건비를 책정하신 거였죠? 저희가 이제 다함께 돌봄센터는 이제 인원수에 따라 이제 책정돼 있는데 저희가 거기 센터장까지 해서 보통 4명 인건비를 합니다. 근데 그게 이제 과다 계산된 이유가 올해 이제 12호점까지 되기로 작년에도 있는데 그걸 다 못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남은 겁니다. 작년 같은 경우 저희가 호점이 9호점까지만 했는데 작년에 11호점까지 2개까지 같이 돼 있다가 못해서 이제 그 인건비가 국비하고 같이 반납되게 됐습니다. 이게 애초에 그 예산 책정할 당시부터 좀 잘못하셨네요. 이 국비 사업 같은 경우는 이게 다 정산을 하고 이제 보조금 반납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절차를 거쳐야 되죠? 예. 중간에 이게 추경에 감액하거나 이럴 수. 예. 국비는 같이 이제 마지막. 꽤 많은 돈이 지금 이게 인건 뭐 인원 같은 게 이제 정해져 있을 거 아닙니까? 인건비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호점이 11호점까지 예를 들어 했는데 11호점까지 안 가고 9호점까지만 하고 나머지 이제 2호점은 다 남는 금액이라 이렇게. 315페이지. 여기도 마찬가지 지역 아동센터 인건비 추가 지원 도비 사업인데 이것도 뭐 이건 이제 많이 이제 지출하셨는데 그래도 7,300이라는 잔액이 남았습니다. 이게 이제 82명에 대한 인건비였는 것 같은데. 그것도 이제 거기 지원센터 저희가 37개소가 있습니다. 7개 있는데 거기서 이제 중간에 변동도 있고 나가고 수립하면서 그게 37군데 보니까 그 군데군데는 적은데 이제 많다 보니까 인건비가 좀 많게 돼 있습니다. 37개소. 이런 것들 이런 이제 잔액들이 있는 게 이게 추정이 좀 마무리 추경 전에 9월 정도 추경할 때 그때 추산이 됩니까? 이게 안 됩니까? 안 돼서 넘어온 겁니까? 이제 추산이 안 됐어도 이건 다 거의가 국도이기 때문에 12는 이제 5%밖에 안 됩니다. 지원센터나 뭐 다. 여기는 12가 70%네요. 요거는 지역한테는 70%인데 아까 다함께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반대로 70% 3%. 그런 게 가능하면 이게 이제 추산이 조금 상반기 정도나 적어도 그 가을 추경 전까지 그런 게 추산이 되면 좀 추경에 삭감할 거 삭감하고 해가지고 좀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네. 319페이지 그 아동 양육시설 운영 사업도 이것도 66억에 지출 56억 하시고 9억 4,600 이제 잔액이 남았습니다. 이것도 이제 도비 사업인데 도비 15%에 12, 85%인데 이것도 이렇게 많이 310 이게 페이지 319페이지요. 319페이지. 저희 뭐 우리 상임위가 아니라서 이렇게 확인하는 겁니다.
예, 그거는 이제 그 종사자 장원이 이제 한 131명 되는데 그 네. 종사자가 현원이 작년에 이제 뭐 101명인 거로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이제 인력이 이제 좀 차이가 있어서 집행 잔액이 좀 많이 남은 걸로 그렇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인원이 지금 131명을 예상을 했는데 예. 100명 정도밖에 안 됐다. 이런 것도 그 가능하면 예? 근데 이제 그렇게 추정이 가능하시면 기관에서 아까 인건비는 이제 변동이 있어요. 나갔다 들어왔다 계속 하다 그렇겠죠. 보니까 그게 이제 발생됩니다. 근데 저희가 예산을 잡을 때는 최대하로다가 최대한으로 잡으시다. 잡고 있습니다. 그걸 이제 집행을 하시다 보면 예. 뭐 상반기나 어느 정도 되면 이제 전체적인 추산이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그렇게 가능하면 이걸 정리하는 게 맞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평생학습센터도 이 사무관리비 이거 뭐 36만 원만 집행하시고 나머지 이게 심사위원 수당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잔액이 많이 남아가지고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예. 프로테이즈 따지면 많이 남아가지고 그리고 392페이지 안중도서관도 좀 몇 건 있더라고요. 전산장비 관리 그 위에 이제 도서관 출판 플랫폼 이것도 뭐 200만 원이 예산인데 44만 원만 집행하시고 나머지 네, 지난해 공모사업비 쪽에서 그러니까 그쪽을 먼저 행사 쪽으로 쓰다 보니 그러니까 12쪽이 조금 남은 금액입니다. 그리고 전산장비 관리 393페이지. 네, 그 부분은 그러니까 입찰이나 이런 입찰하고선 부분들 차익인가요? 네네 집행 잔액입니다. 집행 잔액. 그다음에 394페이지 그 청사 유지 관리 이것도 뭐 많은 금액을 집행했는데 그래도 한 4,100 정도 집행 잔액이 남았어요. 이것도 이제 뭐 기간제 근로자 임금하고 뭐 이런 거 다 정리하시고 이렇게 남은 것 같은데. 네네, 다 같이 쓰고 있는 항목들이라. 안중 그 청사 유지 관리 여기도 공공운영비 이제 전기요금하고 근데 공공운영비하고 여기도 이제 잔액이 한 6,600 남은 거로 나옵니다. 네, 그래서 23년도 분을 가지고 24년도 본 예산 때 많이 조정을 했습니다. 조정했습니다. 네. 이런 이제 지금 이제 더 뭐 30% 이상 집행 잔액 남은 게 더 많이 있는데 제가 좀 이렇게 질문 드렸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런 이제 그 가능하면 그런 상반기 전에 지금 추산이 가능하고 그러면 이제 정리해가지고 그 추경에 감액하셔서 예산을 다른데 효율성 있게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관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 세입 예산 쪽에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세외 수입 쪽. 사회복지과 같은 경우도 부정이익 환수금 해가지고 4,700 미수납액 지금 말씀드리는데 97페이지입니다. 결산서. 저희가 네, 이제 4,700. 1억 1,700 정도가 이제 전체 1억 1,700. 예, 네. 미수납액으로 남아 있는데요. 네. 저희가 이제 부정 수급자가 이제 발생을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관리를 하다 보면 그 부분 이제 수급자에서 환수하는. 제외하면서 이제 환수를 하는데 네. 이제 당해년도에 그 한수금도 있고 이제 그 전에 것도 이제 저희가 뭐 한 번에 이제 납부가 좀 어려우신 경우에는 분납을 또 해드리고 해서 그 부분이 좀 부정수급. 예, 미수납액으로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지난 연도 그 수입 쪽에도 미수납액으로 네, 한 맞습니다. 6,900. 이것도 네. 이제 그런 내용입니까? 네, 그래서 저희 지금 분납으로 받고 분납으로 있습니다. 받고 계시고요. 네. 그리고 노인장애인과 또 기타 과태료가 1억 3,700.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기타 과태료는? 이게 이제 장애인 주차구역 불법 주차는 불법 그거 하는 주차. 건데 이제 계속 받고 있는데 이게 이제 차량 압류나 이런 걸 계속 지속적으로 했는데 이제 폐차될 게 안내 주신 분이 있어서 계속 체납이 계속 있고 있습니다. 불법 주정차. 그다음에 지난 연도 수입에도 한 3억 4천 정도 있는데 이것도 그 불법 과태료 내용과 연계되는 겁니다. 예. 연계된 겁니까? 여성보육과도 이제 지난 연도 수입에 이제 미수납액이 한 6,500. 예. 이건 어떤 여성보육과에서는 어떤
네, 저희도 이제 한부모 가정이라든가 가정 양육 수당이라든가 그게 이제 대상이 아닌데 나간 경우에 부정수급 저희가 그것도 환수하는 사항입니다. 그럼 부정수급 환수가 이게 잘 됩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미수납액으로 남는 거 보니까 좀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그죠? 잘은 안 되고. 예. 그러면 그런 이제 그런 부분이나 이제 그런 게 쌓여서 이제 지난년도 수입으로 계속 쌓이는 건데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채권 확보를 위해서 무슨 노력들을 하시나요? 압류를 한다든가 뭐 압류는 저희가 해요? 이제 뭐 그 사람이 대상자로 계속 남아 있을 경우에는 매월 나가는 금액에서 이제 상계하는 방법으로 이제 그렇게, 하는데 네. 이제 그 자격에서 이제 또 탈락이 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좀 이렇게 잘 안 어려움이 좀 돼서 있을 것 저희가 같네요. 이제 계속 독촉을 하고 독촉을 하는데 하는데. 좀 어려움은 좀 있습니다. 예. 예, 그 부분도 좀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그 예산 그 집행 잔액은 좀 올해는 좀 잘 관리하셔가지고 추경 때 좀 정리할 부분 정리하시고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그렇게 이상 마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네. 네, 최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김혜영 의원님 질의 주십시오. 네, 수고 많습니다. 어쨌든 여기는 예산은 많은 데 비해서 노인 장애인가가 그래도 제일 많은 집행 잔액이 남았어요. 뭐 거기는 몇 프로 안 되는 거지만 이 지금 보훈단체들은 그 보면은 잔액도 좀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이 좀 서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저 보훈 단체 같은 경우에는 좀 뭐 6.25 알리기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그런 좀 사업에 있어서 네. 좀 작년 같은 경우 저도 확인을 해봤지만 거의 학교 교육에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좀 많이 남은 잔액들이 있어서 네. 그건 이제 올해 실태 조사를 해서 네네. 그 왜 원인이 뭔지 문제가 뭔지 해서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좀 현실을 반영해서 하도록 저희가 지금 담당자가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 알리기를 직접 거기서 주관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디 위탁을 줄 거 아니겠어요? 6.25 단체에서 하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네. 거기서 하는데 예. 거기서 직접 사업을 실행하나요? 그렇죠. 강사를 섭외해서 학교에 초등학교에 가서 안보 교육이라든가 6.25에 대한 그런 알림 교육을 실시하고 직접 있는 겁니다. 강사를 초빙해서 한다. 위탁을 네. 어느 저기에 주지는 않고. 그러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그게 왜 잘 안 되고 있는지 우리는 아직 요즘 아이들은 이 6.25에 대해 잘 모르잖아요. 근데 그거를 알리는 데는 이유가 있잖아요. 근데 왜 학교에서는 그 신청을 덜 할까요? 작년 같은 경우는 신청이 되게 저조했다고 들었고요. 올해도 제가 얼마 전에 파악을 했었는데 올해는 지금 신청이 거의 돼서 예산을 다 사용할 수 있다라고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작년보다는 올해 또 홍보가 돼서 좀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건가요? 그리고 어쨌든 그 단체들 간에 이제 어르신들이 계시다 보니까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이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우리가 참전수당이나 이런 부분도 덜 들어가는 부분이 더 생기게 돼 있잖아요, 지금. 근데 사망자가 계시지만 연간 보면 저희가 사망 전출입을 하긴 했을 때 거의 숫자가 비슷합니다. 300여 명의 유동이 있는데요. 네네. 숫자가 전입도 있기 때문에 전입도 있어서? 네, 그래서 숫자가 그게 크게 차이는 그게 나지 않습니다. 우리 시 네. 자체로는 전입자가 있으니까 줄지를 않는군요. 그런 부분은 또 어르신들도 많이 전입을 오시네요. 그다음에 아까 보훈회원 맞춤형 일자리가 10일을 하고 29만 원을 준다고요? 네. 어르신들이다 몇 시간을 보니까 하는데? 열흘 하시고요. 4시간 참여하시는데 노인 일자리랑 똑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몇 시간을 일을 하시냐고. 하루 3시간? 3시간 하고 29만 원 타려면
그 힘드실 것 같은데. 그리고 이거 의는 좋고 일자리를 해준다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현실에 안 맞는 사업인데. 제가 보면 지금 노인 일자리나 보훈협회나 장애인이나 이런 데는 다 역지사지 해봐야 돼요. 우리가 그 심정을 알 수가 없고 그 현장을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업이 어떻게 될 것인지 이런 부분은 좀 참조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말이 맞춤형 일자리지 맞지 않는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3시간 하자고 그런 것도 쉽지 않은 것 같고 아무튼 간에 그다음에 232페이지 있어요. 주요 집행 현황에 보면 그 경로당 설치 지원이 있어요. 네, 있습니다. 네, 이거 좀 설명해 주세요. 요거는 작년에 이제 3억은 전세 경로당, 3억은 매입 경로당 두 개가 세웠었는데 네. 매입 경로당 수요가 없어서 네. 매입 경로당을 전세 경로당으로 2억 3천을 전용을 해서 하고 네. 매입 경로당에 이제 7,500이나 7,452만 원이 남아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불용이. 몇 개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요거는 매입은 한 개소가 없습니다. 작년에 매입은 못 했습니다. 작년에. 그래서 전세 경로당만 2개소 지원해 줬습니다. 전세금 2개소? 예, 예. 그러면은 한 개소당 얼마를 준 거예요? 작년에 크게는 1억 8천에서 1억 4천, 1억 2천 그 감정평가의 120%이기 때문에 그 건물에 따라 상이하기 때문에 최고는 일단 1억 8천 정도 해서 올해의 기준액은 2억으로 맥시멈을 정해서 금년 2024년도에는 2억씩에서 추경 포함해서 4억을 확보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그 돈을 전세금을 주기 위해서는 감정가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나중에 이제 그 감정가를 왜 했냐면 전세 담보 물건이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그 건물이 이상이 있을 때 세액 확보 차원에서 감정가의 120%를 기준으로 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1억 8천씩 준 데는 거기에 부합을 했나 보죠? 예, 그렇습니다. 새 예. 건물이었나요? 새 건물입니다. 그러면 원룸. 원룸? 예, 예. 원룸을 원 투룸 주인 세대입니다. 투룸? 예, 투룸을 주인 몇 세대. 개 준 거예요? 그게 1억 8천 용의도에 있는 새 건물을 이게 1억 8천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럼 투룸을 하나를 해서 어르신들 남녀가 쓰게 해주신 거예요? 예, 예, 예. 하나? 예, 그 용의동에 한 투룸이 건. 그럼 1억 8천이 전세금인 거예요? 네, 네. 아니 그 몇 평 아니 알아요. 몇 평 정도 되는데 1억 8천씩 전세금이. 이건 한번 나중에 네, 서면을 드리겠습니다. 주시고요. 예, 예. 근데 지금 지출액은 5억 2,200 얼마잖아요. 그게 이제 전세 경로당 만료가 돼 갖고 추가로 든 집은 신규 경로당 매년 조금 이게 유동이 됩니다. 네네. 지금 만료가 되면 그게 부족한 거는 감정평가에서 또 올려 들어가고 예, 2억 범위에서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결산서에는 5억 2,745만 8천 원이라고 써 있는데 여기는 5억 2,254만 7천 원으로 돼 있어요. 이거 액수가 차이가 나는 건가요? 똑같은 사업 아니에요? 이거는 서면으로 잘 제출을 하겠습니다. 전세 내가 볼 경로당. 때는 예. 계산이 틀린 것 같은데 이게 안 맞는 데는 건 그래서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근데 경로당을 함에 있어서는 이게 날아가는 돈은 아니잖아요. 응?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좀 상황에 따라 유연성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요? 지역에 따라 그 상황에 따라 다 다를 수가 있잖아요. 뭐 지역에 따라 뭐 여러 가지 이제 상황들이 있는데 어쨌든 그 감정 평가액은 저희가 좀 기준을 좀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 나중에 회수할 때 그때 이제 이 감정 평가액을 예를 들어서 뭐 150%나 200%로 했을 경우에는 이제 그 회수가 어려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처음에 100%로 시작했다가 그래도 이제 그런 이제 수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듣고 시에서 이제 20%는 올려서 해드렸는데 그 120% 이상을 하게 되면 나중에 회수할 때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예, 좀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고 있어요. 예. 근데 지역에 따라서 예를 들면 120%라는 정확한 산출 근거가 있다 하더라도
현실로는 그게 안 이루어지는 데가 있잖아요. 그럴 때면 유연성을 필수가 있어야지 120%라는 어떤 감정가만 갖고 한다는 건 또 문제가 있죠. 예,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예. 감정가 이하는 얻을 수가 없는데 예, 그래서 120%만 저도 강조해서 이제 되냐 그 이거죠. 공인중개사나 아니면 그 감정평가사한테 이제 한번 또 문의를 해봤는데 감정평가사는 그 평가하는 금액이 시세를 그 지역에서 이제 거래되고 있는 실제 시세를 그 감정평가액으로 내놓지 그거보다 뭐 낮게 하지는 않는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걸 그렇게 들었습니다. 예. 그것도 그쪽 말이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전세금에 대해서는 유연성을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니까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46페이지 장애 청소년 상담활동 운영이 있는데 집행 잔액이 좀 남아 있는데 여기는 어때요? 상담 활동이? 이제 37% 정도 남아 있는 내용인데요. 이게 이제 만 9세에서 24세까지 장애 청소년, 장애 경계 청소년 해갖고 수행경이 북부 장애인 복지관에 위탁해서 운영하는 내용인데 작년에 150명 정도가 참여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게 인건비인데 중간에 중도 퇴사가 있어갖고 인건비가 남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중도 퇴사했으면 바로 채워지진 않았나요? 바로 이제 채용 공고하고 이제 그 시간이 갭이 있어서 작년에 하는데 지금 현재는 무리 없이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운영되고 있어요. 아무튼 그 상담도 많이 들어올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아가지고요. 잘 지도 감독해서 잘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장애인 257페이지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 운영 지원이 있어요. 네, 있습니다. 이거 좀 설명해 주세요. 이것도 이제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 운영은 뭐 도비로 10대 90 해갖고 도비 10% 매칭되는 사업인데 네네. 이게 이제 국비 많이 남은 이유는 국비 기능보강 사업이 또 있어요. 근데 네. 그거는 이제 국비가 50%인데 그 사업 두 개가 이제 거기가 중복으로 선정이 돼서 국비를 하고 이 이제 도비 환경 개선 사업을 포기한 내용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 인건비 이런 게 있는데 네네. 중간에 이제 중도 퇴사하면 뽑을 때 이제 좀 갭이 있고 신규 뽑은 사람하고 이제 기존에 있던 사람 호봉 차이 때문에 항상 이건 집행자력이 발생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네. 아무튼간에 뭐 사회복지국은 어차피 우리 기본적인 삶의 중심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다룸에 있어서 특히나 다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다 하시는 분들이 지금 일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특히 우리가 그 입장이 돼보지 않으면 현실과 이론은 다르단 말이에요. 역지사지하는 마음으로 또 유연성을 좀 가지고 하면 어떨까 싶고 제가 매번 말하지만 원인과 또 데이터가 있어서 다음 사업에는 정말 잘 할 수 있도록 촘촘한 계획과 원인 분석을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그 마지막으로 그 행복 나눔 분부 있죠? 그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산 들어온 게 얼마 정도 돼요? 작년에? 모금액 말씀하시는 네네, 건가요? 모금액.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 모금액이 46억 6,800만 원이었습니다. 네, 다 현물 현금 다 포함해서요. 100%라고 여긴 써 있던데. 네. 네, 그 부분 좀 내용 어떻게 쓰여졌는지. 배분이요? 네, 그 부분을 자료 자료 드리겠습니다. 주세요. 네네. 네, 이상입니다. 예, 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남영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추가 질문 좀 하겠습니다. 그 평택의 그 현충 천배 기념비가 몇 군데가 있죠? 평택호하고 덕동산 있고요, 두농 있고 한 다섯 개소. 덕동산? 예, 거기 있고 이제 고덕 쪽에도 있고요, 서정동도 있고, 네, 한 4-5개 서정동. 됩니다. 네. 평택호. 자료를 드릴까요? 네? 자료를 드릴까요? 저희 편집하는 거 아니요. 있는데, 네. 네 군데인가요?
평택구하고 덕동산, 고덕동, 서정동. 그러니까 평택 네 군데.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4-5군데로 알고 있는데요. 네. 아니 뭐 다른 건 아니고요. 그 덕동산 기념비 쪽을 진입을 하려면은 그 나무가 많이 우거져 있는 것 같아요. 진입로에. 그거 저기 제가 그 공원과에다가 그 푸른도시 사업소에다가 전지를 좀 해달라고 부탁을 했었는데 그거 했습니까 작업을? 안 했어요 아직? 그거는 어차피 푸른도시 사업소 공원과에서 하는 거죠. 그 사업은 전지 사업은. 예. 그리고 뭐 수목의 관계는 그쪽에서 하지만은 진입로에 뭐 계단식이라든지 이런 부분 또 뭐 계단식이 아닌 데는 뭐 혹시라도 뭐 야자 매트가 깔려 있다든지 뭐 그런 게 훼손돼 있다든지 뭐 깨끗합니까 환경이 주변 환경이? 그것만 하고 그 주변은 공원과에서 다 관리하는 겁니까? 공원과에서 그 기념비 그것만 관리하시고 그 안성 공도 쪽에 그 무슨 기념비가 있다고 그랬죠? 네네네. 거기 뭐 좀 탈색돼 가지고 페인트가 막 일어나고 그래서 예, 저희 그거 확인해서요. 네. 예, 정비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비하시려고 네. 계획하고 있다고. 그것 좀 꼭 해주세요. 그리고 평생학습센터장님 참석하셨는데 우리 의원님들 질의하시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시는데. 뭐 평생학습센터 운영하시는데 애로사항 없으십니까? 네, 이런 말씀드려서 저기인데 지금 저희가 이제 현안 상황으로도 이제 그 학습관을 지금 건립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올해 좀 토지비가 좀 그 예산이 편성이 됐었으면 좋을 텐데 그 예산이 여기가 되질 않아가지고 그게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지금 평생학센터에 그 학습하시는 뭐 회원이라고 해야 되나 그분들이 인원이 어느 정도 됩니까? 연간으로 따지면 한 9천 명, 9,500명. 9천 명 정도. 예. 지금 그 동작동 법원 옆에다가 평생학센터 그 신축 계획이 있죠? 예,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언제부터 시작이 되나요? 지금 좀 올해 이제 그동안에 이제 행정 절차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예산 관계 때문에 지금 중지 상태에 있습니다. 예산 문제. 예. 뭐 평생학센터 신축 사업도 좀 뭐 시급한 그런 상황인가요, 그러면? 좀 저희가 이제 현안 사항이기 때문에 빨리 이제 정상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쪽에서 기간제 근로자분들이 하시는 일은 어떤 업무세요? 보통 거의 90% 이상이요. 취업 알선. 취업 예, 알선. 예. 그럼 여성분들만 취업 알선 해주시나요? 아니면 그렇죠. 남성들은 해당이 안 되고 여성분들 세일센터가 따로 취업률이 있거든요. 몇 프로 정도나 됩니까? 취업률이 보통 한 그 정확한 숫자는 제가 좀 기억하기는 보통 어느 쪽으로 취업이 가능해요? 뭐 기업체 쪽 아니면 뭐 거의 기업체 쪽으로 더 많이 기업체 쪽으로 제가 알선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이당 질문 들어갔습니다. 네, 손남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몇 가지만 좀 여쭈겠습니다. 방금 평생학센터 센터장님 말씀 주셨는데 예산이 어디에 멈춰져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 주시면. 지금 토지 매입비가 이제 매입비. 편성이 돼 있어야 이제 행정 절차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건축 기획 용역 중에 지금 잠시 지금 일시적으로 지금 중지 상태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관련된 자료 좀 제공을 예, 해주시면 알겠습니다. 저희가 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인 장애인과 이 결산 문제는 아닌데 폭서기 대책을 좀 세워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폭서기
지금 작년에도 갑자기 더워지는 시기에 그 더위 그 피할 수 있는 노인정 가시면 된다라고 하기에는 우리가 지금 너무 어려운 상황이고, 그래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나 이렇게 좀 협력을 하셔서 뭐 양산이나 아니면은 쿨토시나 이런 것도라도 좀 제공을 해드리는 계획들을 좀 세워 주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니시기에 너무 어려우실 것 같고, 그래서 아직은 더위가 한여름 더위가 안 돼서 그런데 아마 저희도 외부 돌아다닐 때 어려운 상황이 아마 많아지고 있어서 좀 고민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 북부노인복지관 건립되고 있는데 지금 교육청소년과에서 짓는 북부청소년 센터는 약간 딜레이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애초에 이제 의원님께서 먼저 말씀하셔갖고 네. 통합 이걸 말씀하셔서 그거를 추진했다 보는데 그 청소년이 투영자 심사가 부적합 이게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그 노인복지관이랑 계속 딜레이 될 것 같아갖고 지금 별도로 추진하는 거라 그걸 빼고서 우리 노인복지관만 지금 지구단위 계획 변경하는 걸로 해갖고 올 8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지구단위 계획 그 용도 변경하는 용도 것 변경 때문에 8월. 그러면은 착공이 언제 그래서 가능합니까? 금년 8월에 실시 설계를 했고요. 2025년 한 상반기 중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24년 상반기 중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25년. 지금 24년입니다. 25년 상반기에. 알겠습니다. 여기 그러면은 북부노인복지관이랑 청소년 문화센터랑 옆에 어린이집 들어가는 것도 계획되어 있었는데 어린이집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2층 어린이집을 계획을 하고 있는데 지금 사실은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유로 그런 것도 있고 있어서 결정이 안 되는 상황입니까 아직? 현재 뭐 취소하기로 하지는 않았고요. 그거를 주시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팽성 도서관 옆에 들어가는 어린이집은 어떻게 됩니까? 네, 안정 어린이집은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네. 이거는 갑니까? 계획? 네, 이거는 설계가 이제 거의 완료되는 상황이라서 그리고 이제 유보 통합이 뭐 그걸 기다리고만 있을 수는 없기 때문에 이 안정 어린이집은 저희가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네. 그 예산 문제랑 조금 얽혀서 이렇게 연동돼서 교육청소년과에도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그 예산이 이제 사업이랑 연관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교육청소년과랑 이 평생학습센터 그리고 도서관이 연동되어 있는 곳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교육청소년과의 청소년 쉼터를 계속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리모델링비를 상당히 많이 들여서 이제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도서관에는 작은 도서관들이 곳곳에 좋은 도서관 위치에 있는 곳들이 있고 그러니까 평생학습센터 공간도 이제 있고 그래서 평생학습센터도 지금 주민자치회의 역할들이 커지고 프로그램들이 다양해지면서 평생학습센터의 프로그램과 겹치는 부분들은 상세에 나가서 좀 역할을 변화시켜 나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단순히 복지 차원에서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서 인생이 모작의 교육 프로그램들이 더 커져야 되지 않을까, 기능의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고 이것과 연동해서 도서관도 단순히 책을 읽는 공간이 아니라 교육 기능을 좀 가져나가고 있는 모양새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소년과와 평생학습센터 그리고 도서관이 좀 연동될 수 있는 프로그램들과 예산이 편성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조직 개편에도 영향을 좀 미칠 수 있으면 이것이 교육 기능을 갖는 하나의 국으로 자리를 잡는 게 저는 옳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었습니다. 네, 저의 말씀은 마치도록 하요. 더 추가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네, 최재형 의원님. 지금 그 노인복지관 내년 6월쯤 착공 예정이라고요? 그 이제 실시 설계를 해봐야 되는데요. 올해 이제 8월에 이제 실시 설계 착공할 거고요. 최대한 그 계약을 해보고 실시 설계 해봐 그게 나오면 바로 착공할 예정입니다. 내년 중에 할 겁니다. 청소년 센터도 지금 그 중투 심사 중이잖아요. 그것도 시기를 좀 맞춰서 같이 하는 게 좀 더 효율적일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저희가 맞춰서 최종구 의원님께서 지난번에 같이 해서 지차장 같이 쓰고 이걸 해서 이제 늦추려고 그랬는데 어르신들 분이 이거 매일 늦춰져 언제 할 거냐 항의가 많이 들어와서 별도로 해는 걸로 해갖고 우리가 지구 단위 저희 것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지금 이제 뭐 설계하고 뭐 이러다 보면 또 시간도 지체될 거 아닙니까? 그거를 좀 감안해서 검토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우리 이번에 이제 중토에 어떻게 되는 거에 따라서 또 그래서 지금 걱정이 이게 한쪽에서는 빨리 해라 한쪽에서는 선선히 해라 그래서 어차피 이게 착공한다고 이게 뭐 여러 가지 예산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제 시기에 준공도 안 되더라고요 보면. 그렇기 때문에 좀 장기적으로 보고 같이 좀 조율해서 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좀 의견을 드립니다. 이거 시설계 단계에서 어떻게 되면 어떻게 한번 그 가능한지 한번 푸른다시 사업소 건축하는 부서하고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검토 한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심으로 복지국 소관 산정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